이건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은 흙에 비료빨을 좋게 만들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양분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식물을 키우는 가장 좋은 핵심 방법이거든요. 좋은 분갈이 흙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물이 얼마나 빨리 잘 자라게 되는지는 이 흙을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꽃분이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와서 그런지 분갈이 하고 싶은 욕망이 슬슬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 분갈이 흙이 시중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풀려 있어요. 더불어서 이 배수층이나 이 추가 배수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분갈이 자재들이 많이 섞어 쓰는 것들이 많죠. 뭐 휴가토, 녹소토, 산야초, 마사토 굉장히 많을 텐데 너무 많고 다양한 나머지 어떤 걸 써야 되지? 어떤 게 최고의 분갈이 흙이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이 최고의 분갈이 흙이란 존재하는가? 더불어서 이 식물업체 대표로서 이 분갈이 흙 고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저번에 가든킹님 농장에 갔을 때 가든킹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하루에 2번 이상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잘 머금는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갈이 흙 말고 피트모스로 구성된 이 보수성, 이 물을 들고 있는 성질이 강한 그런 흙을 우리 농장에서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수백 수천만 개 이상의 이 식물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 흙을 고르는데 이 물을 얼마나 잘 머금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머금고 있느냐, 이 성질이 이 흙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 최고의 분갈이 흙을 찾기 위해서 식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제조사들의 이 분갈이 흙들을 이제 놓고 똑같은 식물을 심어가지고 어떤 분갈이 흙에서 이 식물이 가장 빨리 자라느냐, 이걸로 이 분갈이 흙 성능을 테스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때 이 식물이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이거는 이 흙에 영양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이거를 뜻하는 건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식물이 영양분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이 식물의 영양분에는 이 NPK가 있죠. 질소, 인산, 칼륨, 이런 영양소들을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흙에 심긴 식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식물이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식물의 잎에는 이 증산작용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 물이 꾸준히 이 잎에서 계속 증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자, 이렇게 물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잎에서는 수분이 증발, 반면에 뿌리에서는 물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식물의 아랫부분에서는 물을 흡수를 하고 식물의 윗부분에서는 물을 증발을 시킨다. 그러면 식물의 윗부분에 수분이 부족해질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이 물이 식물의 뿌리부터 이 잎까지 계속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때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이 영양분을 빨간색 펜으로 그려볼게요. 이 영양분은 이렇게 물에 녹아져 있어요. 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물과 함께 이 식물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식물의 각 부분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건 이 영양분이 물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영양분이라도 물에 녹아야만 이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빨간색 영양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 집 화분들의 상황입니다. 흙은 화분 안에 갇혀서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화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 화분에 담긴 이 목처리를 잠깐 그려봤는데요. 이 화분에는 담겨있는 흙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있을 수 있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이 흙에 줄 때마다 영양분들은 계속 물에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화분 아랫구멍으로 씻겨 나가게 되죠. 우리가 준 물의 일부분은 식물이 흡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물은 이 식물이 다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화분의 물구멍으로 다 내려가죠. 이때 이 영양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에 기존에 녹아있는 영양분의 양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물을 줄 건데 영양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마다 계속 빠져나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을 평가할 때 이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영양분으로 인해서 이 식물이 얼마나 빨리 잘 자라게 되는지는 이 흙을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분갈이는 왜 하느냐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이 분갈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흙의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이 영양 성분이 가득한 흙으로 갈아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요, 아까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기존에 녹아있는 영양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에 녹아가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영양분은 생각하지 않고도 분갈이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화분 안에 들어있는 분갈이 흙은요, 꾸준히 계속 물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식물에 물을 주니까요. 이렇게 물을 줄 때마다 물에 의해서 이 흙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이 물은 이 흙이 점점 달라붙게 만드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 물을 계속 머금고 뱉고 하는 과정에서 이 흙이 찐득하게 돼버려요. 이 찐득하게 된다는 건 이 흙에 점성도 생기고 이 배수성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 배수성이 뭐냐면 이 흙이 물을 내뱉을 수 있는 성질이거든요. 이 점점 배수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 흙에 숙명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흙일수록 과습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물에 씻겨나간 영양분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의 뽀송뽀송함, 이 배수성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란 걸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식물에 과습이 오는 거기 때문이죠. 이 과습은 뿌리가 썩는 거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상에 최고의 분갈이 흙은 없다예요. 왜냐면 가든킹님처럼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야 되는 흙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들처럼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습 위험이 적은 물을 잘 내뱉는 흙이 가장 좋은 흙인 가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흙을 고르는 기준은 이 배수성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농장에서는 이렇게 배수성이 좋지 않은 흙으로 오랫동안 이 보습을 하면서 식물을 키우는데 그게 더 식물을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든킹님 영상에서 제가 서리아빠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서리아빠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민트하우스라는 이 네이버 카페에서 보흙, 배흙이라는 이 두 가지 흙을 집에서 직접 제조해서 이 수제 흙을 판매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흙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이 서리아빠님도 집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 최대한 건조하게 키우시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었어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잎에서는 증산작용, 수분이 날아가는 작용을 하고 뿌리에서는 수분을 머금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즉 이 뿌리에서 많은 물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선한 물을 더 많이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모든 환경이 다 다르고 이 실전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원리상, 이론상 물을 자주 준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더 높은데요. 이 비료 없이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식물은 비료를 키우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식물이 절대로 다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HS 플라워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이 제라늄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방법은 영양분을 많이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그 방법이 뭐 햇빛을 많이 줘서 광합성을 많이 해주고 통풍을 잘 시켜줘서 이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고,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비료를 많이 주게 돼도 비료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이 뿌리에서 흡수를 충분히 다 해서 영양성분을 몸체로 다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 뿌리솔솔을 주면은 충분히 영양분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 뿌리솔솔은 이 흙에 주게 되면 이 비료빨을 좋게 만들어줘요. 이 흙의 비료빨, 이 비료빨이 뭐냐면 옛날 말로 땅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은 흙에 비료빨을 좋게 만들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양분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식물을 키우는 가장 좋은 핵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알비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더라도 저희 뿌리솔솔을 넣어주면 이 알비료를 더 좋은 형태로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 흙을 바꿔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희 뿌리솔솔은 필수템이겠죠? 자, 다음으로 그럼 이제 결론, 좋은 분갈이 흙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식물의 종류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식물별로 요구하는 물의 양이 다르다고 해서 흙의 배합을 조정해가지고
식물별로 다른 흙 배합을 적용시켜준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흙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이 분갈이 자재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헷갈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희가 정말 힘들고 공들여서 준비한 꽃 피우는 시간 과습 방지 분갈이 흙인데요. 저희 지난 HS 플라워 회장님 인터뷰 영상에서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제라늄의 무름병은 과습으로 인해 걸리는 건데 이 과습은 배수성이 좋은 흙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흙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던 기간인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저희 꽃 피우는 시간 과습 방지 분갈이 흙은요, 가정집 이 집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이 배수성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협력업체께 이 배수성에 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과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가장 배수성이 좋은 흙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더불어서 이 흙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또한 절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영양 성분을 넣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저희 분갈이 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분갈이 흙이라고 꼭 이걸 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집 환경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들 각각 개별의 최고의 분갈이 흙 배합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 배합을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최고의 배합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화분별로 다 다른 배합을 해줄 수도 없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는 이 과습으로 내가 아끼는 반려식물들이 죽는 거는 두렵다 하는 분들께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흙입니다. 저희 분갈이 흙에는 기존에도 아주 최고의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몇 주, 몇 달 만에 이 물에 모든 영양 성분들이 빠져나가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 뿌리솔솔을 주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저희 분갈이 흙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갈이 흙을 쓰고 계시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어떤 흙이든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다 물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뿌리솔솔은 꾸준히 계속 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분갈이 흙 그리고 이 분갈이에 대해서 이 이론적인, 이 원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 이 분갈이 실전, 저희 허니와 철이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도 했고, 저희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이 식물들 직접 분갈이 하는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분갈이 흙 출시 예정일에 대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남겨놓을 테니까 커뮤니티 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